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다고 먼저 다가오고 눈웃음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그녀.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뒤돌아보면 찝찝함만 남았던 그 관계.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빡선이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천사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여성들의 바람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 놓치시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1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갑자기 연락 두절. 그 시간 딴 남자와 있는 확률 99%. 연애 중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메시지도 읽지 않죠. 피곤해서 잤다거나 폰 배터리가 나갔다는 익숙한 변명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중년 남성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입니다. 특히 평소엔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간,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을 확률이 99%에 가깝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박 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자주 연락하던 연인에게서 어느 날 밤 갑자기 연락이 끊겼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친구랑 술 마시다가 잤다고 했지만 이후로 반복되는 연락 두절에 결국 박 씨는 그녀가 이중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람기 있는 여성들은 핸드폰을 꺼두는데 익숙합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흔적이 실시간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자신을 온전히 다른 남자에게 몰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이 연락 두절이 처음에는 드물게 나타나다가 점점 빈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도는 그녀의 감정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바람기 있는 여성들은 두 남자 사이를 기가 막히게 오가며 감정을 분산시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선 잠시 연락 두절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잠깐의 시간, 그녀는 새로운 설렘을 좇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핸드폰 문제도 우연도 아닙니다. 그 시간이 쌓여갈수록 여러분은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사라진 자리를 흥미와 쾌락이 채워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2. 스킨십에 거리감이 없다면 이미 수많은 남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스킨십에 거리감이 없는 여성,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쩌면 호감의 표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스킨십이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빠른 여자는 이미 수많은 남자와의 관계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남성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접촉은 가장 친밀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김 모 씨는 데이트 초반부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여성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녀가 다른 남성과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죠. 그녀에게 있어 스킨십은 감정의 표현이 아닌 관심을 끄는 기술이었습니다. 스킨십에 거리감이 없는 여성일수록 연애를 게임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랑보다는 정복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정복 대상은 당신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스킨십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같은 패턴의 행동, 같은 타이밍의 손길.
이건 감정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훈련된 듯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이제 감성보단 직감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쉽게 다가오고 쉽게 닫고 쉽게 마음을 흔드는 그녀는 이미 당신과 같은 남자들을 몇 번이나 상대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가 유난히 빠르게 당신에게 스며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 스킨십 정말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향한 그녀의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3. 남사친이 많다는 여자의 정체는 그냥 친구야라는 말을 자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부 남자라면 여러분은 정말 안심하실 수 있나요? 남사친이 유난히 많다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라기보단 그 여자의 연애 성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상황마다 연락하는 남자가 다 다르다. 그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더 매력적인 남자가 나타나면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갈아탈 대상은 어쩌면 당신의 옆자리에 있는 바로 그 남자일 수도 있죠. 대구에 사는 47세 이 모 씨는 연애 초반 여자친구가 남사친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걸 알고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그 중 한 명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몰래 만나던 썸남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녀의 남사친 리스트는 비상 연락망이자 후보 명단이었던 셈입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이런 말에 속아선 안 됩니다. 그냥 편해서 그래. 오빠 같아. 연애 감정은 전혀 없어. 이런 말 뒤에는 늘 감정의 여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애초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의식조차 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남사친이 많다는 건 그녀의 연애 방식이 독점이 아닌 분산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마음을 나누는 타입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대를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인이 자주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우정은 언제든 감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녀의 남사친 리스트 속에서 당신은 현재일지 몰라도 누군가는 다음 순서로 대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4. 애교 폭발 눈웃음. 이건 낚시다. 남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빠른 무기, 바로 애교와 눈웃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여성,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문제는 그 애교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람기 있는 여성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애교와 눈웃음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끝을 귀엽게 흐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며 웃는 그 표정. 그 순간 대부분의 남성은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그녀의 진짜 의도가 뭔지 보지 못한 채 그냥 호감이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죠. 서울에 사는 50세장 모 씨는 회사 동료 여성의 애교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똑같은 태도로 다른 동료들에게도 웃고 기대고 장난을 걸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감정을 무기로 삼아 여러 남성과 동시에 썸을 타던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과한 애교와 눈웃음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낚시입니다. 남자의 관심을 끌고 감정적으로 휘두르기 위해 던지는 미끼죠. 그녀는 당신이 낚일지 안 낚일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 그 애교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변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더 귀엽게, 관심이 식은 듯 보이면 더 짙게 애교를 쏟아냅니다. 이건 본능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입니다. 남성 시청자 여러분, 눈웃음은 그저 눈이 예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그 표정 뒤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진심보단
확률에 가깝습니다. 이 남자는 걸릴까? 하는 테스트이자 유혹의 장치죠. 애교가 많은 여성을 무조건 경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애교가 타인을 향해 언제든 똑같이 발사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끝엔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 자꾸 핑계대며 친구 집에서 잤다. 어제는 친구 집에서 잤어.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냥 거기서 잤지 뭐.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2번, 3번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중년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이 친구 집 핑계입니다. 바람기 있는 여성들은 이 멘트를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죠. 연락 두절의 흔적을 지우고 외박의 의심을 흐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말. 게다가 여자들끼리는 서로 알리바이를 맞춰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들키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최모 씨는 연인이 잦은 외박을 하면서도 늘 여자 친구 집에 있었어라고 말에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본 SNS에 그녀가 모르는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그날은 분명 친구 집에서 잤다던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외박의 사유를 굳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굳이 어디서 잤다는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미리 말을 던져둡니다. 왜일까요? 미리 의심을 차단하고 자신은 떳떳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핑계를 둘러댈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친구, 여사친, 술자리, 갑작스러움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가림막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있었던 곳은 다른 남자의 집이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2사람이 같이 밤을 보낸 호텔일 수도 있죠.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짓 외박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던 그녀도 거짓말이 반복되면 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속고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친구 집이라는 말에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려진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6. 당신이 몰랐던 거짓말의 기술, 들키지 않는 법. 바람 피우는 여자는 단순히 감정을 숨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겉으로는 해맑고 솔직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죠. 첫째, 그녀들은 거짓말에 조금의 진실을 섞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랑 점심 먹었어 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만난 남자 이야기는 쏙 빼놓는 식이죠. 진실 일부를 섞으면 전체 거짓말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을 앞세우는 전략을 씁니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서운해하거나 눈물을 보이면서 나를 못 믿어 라고 감정적으로 몰아가죠. 이때 대부분의 남성은 불편함을 피하고자 진실을 파헤치길 포기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유모 씨는 연인의 수상한 행동을 지적하자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믿고 있었던 사람이 왜 이래라고 말하는 바람에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의 이중관계가 밝혀졌고 그 눈물조차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셋째, 정보 차단을 합니다. SNS 활동을 숨기고 휴대폰엔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전화가 올 땐 일부러 안 받거나 회사 전화야라며 얼버무립니다. 의심이 생겨도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이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거짓말 반복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며 그 거짓을 스스로 믿게 만들죠. 결국 듣는 쪽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람기 있는 여성들은 단순히 욕망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이성적이고 자신이 하는 행동의 리스크까지 계산합니다.
거짓말이란 도구를 통해 당신을 감싸며 동시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녀의 말보다 행동과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그 속내는 순간순간의 흔들림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7. 먼저 다가오는 여자의 충격적 속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연애의 시작은 남자가 먼저 다가가고 여자가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은 오히려 먼저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빠르게 호감을 표현하죠. 그럴 땐 이 여자, 나한테 진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람기 있는 여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접근 속도입니다. 그들은 대상을 신중히 고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망설임 없이 다가옵니다. 그 접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밀한 계산 끝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조 모 씨는 한 여성과 운동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정하게 말을 걸고 연락처를 물어보며 저녁 약속을 제안했죠. 빠른 호감 표현에 조 씨는 설렘을 느꼈지만 몇 달 뒤 그녀가 동시에 2명 이상의 남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남자를 고르기 위해 접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년 남성들에게 익숙한 느긋한 구애는 그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감정보다 상황을, 사랑보다 조건을 먼저 봅니다. 당신이 가진 경제력, 사회적 지위, 외모, 인간관계까지. 이 모든 걸 스캔한 뒤 괜찮다 싶으면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건 마음이 앞선 게 아니라 전략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무서운 건 이런 여성들은 빠르게 친해지고 빠르게 식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목적이 채워지거나 더 좋은 대상이 나타나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만 당한 채 남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여자가 먼저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만 접근할 땐 그 안에 숨은 의도를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온 이유, 정말 당신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접근일까요? 연애는 마음과 마음이 닿는 일이라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여성들의 특징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이성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이자 패턴입니다. 갑작스런 연락 두절, 과도한 스킨십, 수많은 남사친, 애교와 눈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 외박의 핑계, 그리고 완벽한 거짓말 기술, 먼저 다가오는 접근까지.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바람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더 이상 가벼운 설렘으로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깊어지는 만큼 상처도 깊어지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말보다 행동을, 감정보다 패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1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